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탕진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탕진이라고 하면 이 나쁜 의미를 떠오르기 쉽지만요. 사실은 천원마트에서 이 바구니 채우기 또는 인형 뽑기 등 소소한 낭비를 통해서 재미를 얻고 또 일상의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자, 비록 지금은요. 1,000원짜리 머그컵을 사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고급진 도자기를 사고 있는 내 모습을 꿈꿔보는 것도 참 나쁘지만은 않겠죠. 자, 그런데요. 그런 날을 한 발짝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부동산 매거진과 함께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은요. 부동산 경제연구원의 최기홍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탕진잼이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원장님께서는? 저는 그 뉴스 기사에서 네. 다른 그 단어로 비슷한 건 들어봤습니다. 네, 어떤 거요? 그게 멍청 비용이라고 하나요? 아. 네, 그래서 요즘 사회인들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불필요하지만 그래도 쓰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역시. 자, 그런데요, 원장님, 저요,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기사를 보셨나요? 아니, 돈 한 푼 안 들이고 200억 건물을 샀다는 기사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어쩜 이래요?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네네. 그게 사실 돈 한 푼 안 들이고 200억 건물을 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사 제목이 약간 그렇게 조금 자극적으로 나온 거고요.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100% 대출입니다. 100% 대출. 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 매입자의 주머니에서 현금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1금융권의 60%, 그리고 또 2금융권의 20%, 그리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부동산의 그 대출을 통해서 이제 그 건물을 매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요, 좀 어떻게 투자를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를 판가름하는 요인들은 정보들이 정말 많죠.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뭐 어떤 대출 규제 사항이라든지 그런데 그중에 가장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정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정치의 성향에 따라서 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크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책을 깊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한 좋은 투자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도 벌써 시작 전부터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자,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요, 최기용 원장님과 함께 땅에 대한 모든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이제 빠르게 어떤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작년 113 대책처럼 어떤 대규모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대선 때 나왔던 어떤 공약 그리고 최근에 6월 19일에 발표된 몇 가지의 정책들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어떠한 시장의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오늘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일단 공약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6월 19일 날 나온 그 정책은 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어떤 시장을 요동치는 상황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공약에 집중을 하게 되면 향후 어떤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며 약간의 예측과 예상을 통해서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먼저 공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도 공공임대주택 17만 가구죠. 두 번째도 공공임대주택, 그중에 30%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이고요. 또 하나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이거는 임차인이 그 어떤 계약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먼저 우선 건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또 전월세 상한제.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하나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사회초년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 성향을 가진 주택을 8만 호로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8만 호 중에 3만 호는 대학교 기숙사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체적인 슬로건을 따져보면 주거 복지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주택 시장의 가격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계 부채를 좀 안정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사실 여기는 주거 복지라는 것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주거 시장 자체를 어떤 상업적으로 본다기보다 모두가 당연하게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좀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따져볼 때 그 현 정권의 첫 번째 정책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표로 삼아서 그 후에 이어지는 정책들이 완전 다른 모양새로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최근에 나온 6월 19일 그 정책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방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LTV하고 DTI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출 관련된 규제 사항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L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죠. 그러니까 현재 주택을 담보로 그 대출을 할 때 지금 현재 인정되는 게 기존 70%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평액이 1억이 나왔다. 그러면 7천만 원까지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정책은 60%로 하향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네. 그리고 DTI 같은 경우에는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주택 담보를 통해서 어떤 대출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대출한 사람의 어떤 연간 소득을 따져봐서 얼만큼을 갚아 나갈 수 있는지를 보통 원금 기준으로 이것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근데 이게 또 기존은 60%였지만 이게 50%로 하향됐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여기서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정책으로 흘러나왔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자, 그것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냐. 사실 손해라기보다는 그 정책의 영향을 누가 제일 많이 받게 되느냐를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저희가 지금은 여러 투자자들이 있죠. 실수요자, 그러니까 실거주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투기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살진 않는데 투자자, 이제 투자자가 있을 거고요. 근데 투자자들 중에도 요즘에 제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알려드리겠지만 갭 투자를 하시는 소액으로 이렇게 주거 환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그런 대출을 하지 않고도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출에 그런 도움을 받지 않고도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조금 여유 있는 투자자.
이렇게 또 나눠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풍선 효과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사실 대출 규제가 가면 여러 사람들은 이 실수요자들이 제일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 실거주자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이 이 사람들한테는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이 예전과 똑같이 70% 그리고 60%의 비율로 대출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이 정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 이 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은 소액 투자자분들. 갭 투자를 하시는 소액 투자자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빠지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신해서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실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은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해보면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깊게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에서 정책 발표를 했다 이거 한마디로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며 어떤 사람들이 풍선 효과의 반사 이익을 받겠느냐까지도 생각을 하지 미처 못하신 채 단순히 이 정책 발표가 됐으니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위축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르지 않을 거야라는 결론을 내려버리고 어떤 투자를 관망하는 상태로 돌아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망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일단 거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되면 서서히 조금씩 약간의 하락이나 아니면 그 유지되는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뭐 DTI나 LTV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영향이 크진 않습니다. 단 제가 왜 공약부터 6월 19일 첫 번째 정책을 먼저 설명을 드렸냐면 이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정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DSR인데요. 이거는 아까 DTI와 같이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DTI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금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총 부채 상환 비율인데 총 부채 중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판가름을 하는 건데요. TSR은 이게 강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SR 같은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 그러니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냐?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자, 뭐 1억에 이자 해봤자 뭐 몇천만 원 이자 해봤자 그렇게 크지 않잖아. 뭐 영향이 크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할부로 자동차를 샀을 경우에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주택담보의 그런 대출을 제외하고도 그 외에 다른 대출건들,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도 대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총의 원금과 이자까지도 감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영향이 시장에 조금 많은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DSR도 지금 현재 어떤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어떤 신문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예상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거 말고도 거의 확정시 돼 있는 것 중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 뭔가요? 그게 어떤 거냐면 네. 초과 이익
환수제.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6년 9월에 첫 시행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가 해당되는 지역은 재건축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지역의 어떤 과열되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2006년 9월에 첫 시행을 했었는데 네. 이게 넘어오면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2008년 그리고 9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주춤하고 위축됐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거를 13년도부터 현재 올해까지인 17년도까지 이걸 2번에 걸쳐서 유예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장 시장에 적용을 하지 말고 일단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일단 좀 유예를 시켜놨다가 그때 다시 적용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올해부터 논란이 되기 시작했냐?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7년도 12월 31일까지가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18년도 1월 1일부터는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유예를 하자. 아니면 이거를 아예 취소시켜버리자. 아니면 이건 중과세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여러 전문가들은 그냥 이런 것 전부 상관없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죠. 그래서 서울권에 한참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재건축 시장들을 살펴보면 아마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35층의 높이를 제한을 서울시에서 건축 심의를 할 때 35층에 이걸 제한을 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계속 건축 심의를 넣어본 다음에 50층 혹은 49층으로 해서 이득을 더 확대화시키느냐의 기로에 서 있죠. 여러 재건축 지역들이. 왜냐? 왜 이게 지금 빨리 서둘러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자 그게 더 이익이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어떤 지역은 아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를 우리가 받아들여도 50층까지 지으면 훨씬 큰 이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무시하고 50층으로 가자라고 하는 지역들이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35층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자, 수용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시장의 어떤 절차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역을 지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조합원 설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 심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시행 인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가 이제 이주와 철거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게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17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인가가 신청되지 않으면 무조건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무조건이라는 말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적용 대상이 되죠. 근데 제가 왜 그걸 방금은 무조건이라는 얘기를 정정하게 됐냐면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적용 제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지금 서울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들이 대부분 이 라인에서 지금 시행인가 라인 이 사이에 걸쳐 있는 지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예전에 재건축을 했던 그런 지역들을 다시 거꾸로 되새겨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넘어가는데 몇 년씩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계속 어떤 사업 비용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취소되거나 이런 해지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이런 상황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거를 12월 31일까지 빨리 진행을 해서 관리처분 신청을 하면 거기에 제외되기 때문에 35층이 뭐 당연히 49층, 뭐 50층보다는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어떤 이윤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빨리 추진을 해서 이거를 벗어나자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리 처분이 아니라 이제 조합원 구성됐는데도 아직도 느긋하게 우리는 신경 안 쓴다. 그래도 50층으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5층 제한이 건축심의에서 계속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건축심의를 서울시청에 이렇게 계속 했는데도 그게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계속 시간이 지속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설명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좀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과 또 노후를 대비하려는 분들, 이 두 가지 분류를 대표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네. 지금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 네. 보통은 이제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이제 노후. 은퇴하시는 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중장년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때 저희가 어떤 거를 잘 염두를 해야 되냐면 네. 수요층을 잘 공략해야 됩니다. 왜냐? 사실 부동산의 어떤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가장 큰 세력은 수요층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지역, 그리고 내가 집을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에 수요층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거기에 어떤 인구 비율이나 연령층의 비율 자체가 과연 어떤 투자가 조금 더 리스크가 낮은지에 대해서 판가름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오늘은 정책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둘 다 뭔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적인 면은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는 중장년층이죠. 왜냐? 사실 초년층이 갈 수 있는 지역과 그 어떤 경제적인 여유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은 이쪽에 영향이 많지만 둘 다 그래도 항상 관심을 갖고 조금 더 깊이 공부해보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공하기 위해서 조금 세심하게 챙겨야 하거나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오늘은 정책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그 어떤 정책이 시장에 100% 부정적이다. 그리고 100% 긍정적이다라고는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책 부분을 최대한 많이 관심을 갖는다면 그래도 안전한 투자,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데 큰 지름길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원장님과 함께 부동산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하지만 이 포인트들은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또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리가 있으시죠? 네,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현장에서 더 깊은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여의도에서 마련했으니까요. 오셔서 더 좋은 투자 방향 그리고 더 좋은 얘기들로 이렇게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요, 부동산 경제연구원의 최규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답답한 사연을,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바로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현재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권위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서울 02-6223-998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좀 만나볼까요? 경기도 평택시 송화리 694번지입니다. 2005년에 샀습니다. 가격이 오르긴 올랐는데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사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2005년에 사셔서 오르긴 올랐어요. 다행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2005년도에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결정하셨나요? 그 당시에요. 제 형님이 평택에 살고 계세요. 네네. 근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미군 기지가 뭐 이렇게 뭐 들어온다 어쩐다 이런 소문들이 있어서 그 좋은 땅이 나왔다고 같이 사자고 해서 2005년도에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먼저 지적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농림지역의 비행안전 5구역인데 사실 비행안전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군부대나 그 공군기지나 공항이나 주변에 보면 이게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부 홈페이지에 이렇게 찾아가 봐서 지금 이거는 사실 건축 행위를 할 때 고도 제한을 걸어 놓은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5구역이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지도상으로 살펴보면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건 정말 위치가 너무 좋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이 지역까지가 원래 기존의 평택에 있던 미군 육군 기지입니다. 험프리 기지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위에 그러니까 지금 공사 현장처럼 보이는 이 지역은 서울에 있던 미 8군 그리고 한미연합사 UN 사령부까지 해서 같이 올 11월까지 입주 완료가 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왜 주변의 위치가 너무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현재 토지의 위치가 이 지역인데 그런데 아까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적도를 따져보니까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도로 안에 주변에 밭들이 더 많죠. 그리고 노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쪽이 관리지역이고 이 외곽지역이 농림지역이고 또 여기는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양쪽 관리지역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약간의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여기도 이렇게 변한다라기보다는 충분히 그런 기대값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유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지금 현재 여기 직접 경작을 하고 계시나요, 형님분께서? 예,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게 지금 2005년도에 네. 만약에 매입을 하셨다면 지금 최근에 어떤 장기 보유 혜택 때문에 충분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거냐면 만약에 지금 직접 형님께서 자경으로 10년이시면 이거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10% 양도소득세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10년 이상 보유를 했지만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 보유 혜택으로 충분히 세테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지금 팔고 다른 쪽에 기회비용이 충분한 지역이 있으면 또 투자를 하는 이런 세금적인 것도 충분히 어떤 투자 방향에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좋은 지역을 너무 지금 잘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러니까 현재 올해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주변에 어떤 도시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충분히 효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와, 축하드립니다. 위치가 정말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상담 결과 어떠셨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제가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매도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전화하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목소리가 굉장히 기뻐하고 계세요. 저희가 다 뿌듯한데요. 자, 매도하지 마시고요. 계속 갖고 계시면 좋다고 하니까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강동구 성내동 우성아파트 25평형 4억에 나왔어요. 2층이라 투자할까 망설여집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자, 전화 연결됐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가 참 밝으신데요. 네. 네, 2층이라서 지금, 네. 예. 아파트를 좀 하나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전문가 그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네. 그래서 한번 결정을 해볼까 싶어서 연락을 드려본 거거든요. 네, 전화 잘하셨어요. 저희 네. 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아파트를 네. 처음 마련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네네. 그리고 결정을 하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일단 좀, 성내동 예.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근데 25평형인데 네네. 이게 4억에 나왔어요, 원장님. 네. 근데 2층이 돼서 제가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갖고. 일단 예.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주변에 큰 단지들이 많이 형성돼 있지 않는 동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 천호동이나 여기 성내동이나 아니면 둔촌동이나 이쪽 둔촌 주공을 제외하고는 사실 예. 대형 어떤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존재하지 않다기보다는 비교적 적죠. 면적상.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호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이 기준으로 보면 이게 9호선 예정인데요.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데 현재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동역과 이 강동역과 둔촌동역의 사이에 두 개의 어떤 역세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이게 9호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신설되는 9호선과 한정거장 차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걱정하시는 것 중에 아마 이게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둔촌 주공이 재개발돼서 여기에 어떤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게 되면 혹시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원장님. 그것 때문에 지금 네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둔촌 주공은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속도가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하남 IC에도 영향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해요. 그런데 왜 이게 둔촌 주공이 이 성내 우성 아파트에 영향을 같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냐면 이 지역에는 지금 성내동, 천호동이나 뭐 길동이나 둔촌동이나
이 지역에는 어떤 신도시다운 도시 인프라가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둔촌주공이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이 주변에 어떻게 보면 신도시의 모습을 하나 갖추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신도시의 어떤 도시 인프라의 영향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4억의 시세라면 네. 여기는 충분히 매입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전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만나볼게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구로시장 앞 삼성 레미안 20평형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됐을까요? 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구로시장 앞에 있는 삼성 레미안입니다. 네, 20평형대입니다.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시다고요? 네네네. 네, 주변에서는 좀 뭐라고 하세요? 주변에서는 그냥 이제 오를 대로 올랐으니 그냥 팔고 다른 데를 더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도 조언을 하고 여러 방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를 대로 올랐다. 자, 네. 과연 주변의 조언이 어떨지 저희 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하게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구로동의 삼성 레미안 20평형이면 네. 지금 현재 분양대보다는 약 1억 정도 지금 상승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네, 돼 네, 있는 네. 걸로 아는데요. 네, 여기 지금 주거 목적으로 지금 네네. 실거주 목적으로. 실거주이신가요? 네, 네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로 같은 경우가 특히나 수요층을 잘 따져봐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구로에서 삼성 아파트라고 하면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네. 랜드마크까지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아파트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림역과 남구로역 사이에 있는 네, 맞습니다. 어떤 교통편이 되게 좋고요. 네. 사실 이 큰 지역을 다 따져봤을 때 이 큰 지역에 이 정도의 대단지 아파트는 요거와 그 뒤에 있는 몇 개 그런 오피스텔 그런 거 말고는 큰 건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디지털 상가 쪽으로 가면 더 많이 있겠지만 네. 근데 이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20평대다. 구로 삼성 레미안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의 폭이 좁은 아파트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여기는 그만큼의 수요가 충분히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이 폭 차이가 좁기 때문에 이 전세나 월세의 비율이 충분히 수요층이 있다라고 예상되는 아파트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도식이기 때문에 그 매매할 때에 좀 참고하시는 방향과 충분히 수요층이 존재하는 괜찮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매입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라고 저는 결론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이 나쁘지 않네요. 네, 네, 주거 목적으로 사셨으니까 좀 네. 앞으로 지켜보시면서요. 네, 좋은 네. 결실 맺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양한 사연들 좀 만나봤는데요. 우리 최기영 원장님이 상담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정말 좋은 결과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전화 상담이 아니라 전문가와 1대1로 만나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죠. 세미나 일정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전북 익산시 용재동 496-2번지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에 복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 네네. 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지금 너무 궁금하신 거죠? 예전에 그 토지 투자 방법이 지금 고스란히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점이냐면 네네. 여기를 지금 5년 전에 사셨으면 자주 이렇게 관심을 갖고 뭐 가보시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토지 이용 계획원을 이용해서 지금 거기에 어떤 변화들이나 혹시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도 이렇게 자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네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최근에는 이쪽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안 가지셨다고 저는. 안 가봤어요. 예. 오. 네.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안 가봤습니다. 네네네. 예, 예. 아, 네네. 그러셨구나. 근데 지금 네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빨간색 라인이 지금 네네. 실제 갖고 있는 이제 토지의 그 모양과 면적인데요. 오. 가만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 요렇게 빨간색으로 국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땅에 도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오. 예. 안 좋으세요? 서울 계획이 나와 있어요. 네네. 예, 예. 네. 예, 예. 그런데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아니라 네. 여기는 지금 소로 인류 그러니까 그냥 한 2차선 정도나 되는 도로가 하나 잡혀 있는데요. 이야. 예, 예. 이런 거 예, 같은 좋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땅에는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 공단 앞이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대형 공단 앞인데 이게 예전의 어떤 모습들로 보면 여기는 약간 맹지의 모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맹지요. 예. 네, 이 상황에서 이게 도로가 나버렸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는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익산 제2 일반 산업단지, 아주 큰 산업단지죠. 이 산업단지의 경계선의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만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예, 갖고 있어야 되겠구만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언제쯤으로 한번 그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냐면 예. 도로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도로 개통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 매도를 하고 싶으시다면 매도 시점을 이 도로가 개통된 다음 시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네, 자세히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예, 자세히 상담해서 고맙고요. 네네. 좀 그때 도로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네. 한번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상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놔둬야 되겠네요. 네. 네네. 자세히 설명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네, 많이 도움 됐습니다. 아주 네. 좋네요. 네, 예, 아까는 안 감사합니다. 좋아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뭐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도로 가운데 뚫리니까 네. 뭐 이렇게 양옆에 이제 활용 가치도 있고 또 보상도 받을 수 있다니까 더욱더 좋습니다. 그럼요. 네. 네. 네, 전망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사연 좀 만나볼게요.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370-1 보유 중인데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 바로 좀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예,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혹시 지금 그러면 영덕군에 거주 중이신 거예요? 아니, 거기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럼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청도 쪽에 살고 있어요. 아, 성도 쪽에 사시고. 네네. 그러면 이쪽에 앞으로의 전망 어떤지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셨던 건가요? 예, 지인을 통해서 네네. 제가 같이 아는 형님께서 투자를 했는데, 네. 지금 좀 보유한 지 좀 됐어요. 근데 앞으로 향후 가치가 좀 궁금해서 제가 전화 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는 조금, 여기를 지도상으로 살펴보면, 이제,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여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래야 이 땅의 가치가 같이 올라가 주게 되죠. 그런데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이 땅에 어떤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냐라는 것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영덕군청하고 근거리에 있지만, 네, 이게 근거리에 있지만, 네네. 이게 메인 7번 국도를 이제 약간은 벗어나 있고요. 그 이제 뒤에 네. 지방도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긴 한데 네네. 이게 일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점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일방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는 들어갔다가 그 들어간 길로 다시 나와야 통행이 가능하다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뒤에 어떤 마을이나 어떤 다른 도로와 연결이 되는 이런 지점에 있었다면 여기는 조금 더 활용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일방 통행으로 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요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는 첫 번째 이거를 조금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네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까 지적도에서도 봤지만 현재는 이게 맹지입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하천을 어떤 뭐 도로로 활용하든지 이걸 덮어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고요. 네네. 제일 먼저 이 땅의 활용 가치를 넓히시려면 네.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앞쪽에 있는 이 토지 혹은 이 옆에 길과 맞닿아 있는 이 1번 토지나 혹은 2번 토지를 좀 일부 매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이 땅의 활용도 자체가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네. 조금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쪽 지주분들과 한번 만나셔가지고 일부 토지를 매입하시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상담받은 감사합니다. 내용들 참고하셔서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또 고민 해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요, 아래 나와 있는 이쪽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요, 최기용 원장님과 함께 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많은 도움 되셨나요? 자, 원장님, 오늘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리면 어떤 말씀 해드리고 싶으세요? 오늘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정책적인 부분은 약간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또 만나뵈면 더 깊은 얘기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부동산 매거진과 함께요, 확실한 부동산 성공 투자의 계획들 잘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